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요즘 해외 금융시장, 그죠? 해외 금융시장 썩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밤 10시 27분, 그러니까 3분쯤 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 겁니다. 해외에 관련된 얘기를 요즘에 좀 안 한 것 같아서 좀 해볼게요. 우선은 S&P하고 나스닥 먼저 봅시다. 예, S&P하고 나스닥 먼저. 현재 보시면은 개장 전인데요. 아직 본장 개장 전인데 현재 보시면 S&P하고 나스닥 현재 시간은 여기 보시면 10시 27분입니다. 녹화하는 시간. 그래서 2분 뒤에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일단은 S&P 현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일단 갭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갭상승 약 1% 가량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장 같으면은 뭐 갭상승하면은 안 좋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이건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떤 호재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수급의 힘으로 그냥 뭐 매수세가 많으니까 그냥 갭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정도 때에서 갭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조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어제의 고점 부근이죠. 그죠? 어제의 고점 부근 S&P가 어제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이제 시초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의미는 이미 어제 고점 부근에 시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제 매물대를 이미 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장중에 예상외로 좀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이 위쪽에 있는 좀 저항대를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듭니다.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단기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 정도 상승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상승 출발했다 하면은 위쪽으로 한 0.5% 정도 더 오르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저항이 하나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근데 일단 시초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여요. 어제 음봉 나왔고 어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락해버린다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지만은 뭐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은 어제 하락을 한 번에 다 갭상승으로 극복한다는 얘기는 일단 뭔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최소 새벽 5시에 미국장 마감하는 거 보려고 눈을 떴을 때 최소한 미국장이 급락하거나 그랬으려면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뭐 나스닥을 봐도 비슷합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죠. 숫자하고 그림만 조금 다를 뿐이지 솔직히 뭐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뭐 지금 현재 1% 가까이 갭상승 출발하겠네요. 그죠? 지금 미국장 시작했습니다. 미국장 시작했네요. 드디어. 어, 네, 오늘 뭐 어쨌든 급등의 가능성은 급락보다는 급등의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 오늘 뭐 올라가다 윗골이 달리고 좀 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초가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뭐 제가 베팅해 놓은 국제유가 봅시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의미 있는 자리가 55.9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하나 꺼놨었어요. 옛날부터 선을 하나 꺼놨는데 뭐 어쨌든간 국제유가 같은 거는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은 이게 삼각 수렴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추석이 조금 지나면은 아마 국제유가라든가 우리나라 뭐 주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 삼각 수렴형 수렴 다 끝나고 나서 아마 위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영상을 예전에 올렸었는데 아마 뭐 별 문제 없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제유가 뭐 신흥국 주식 매수 이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코스닥도 요즘 반등하고 있는데 어 국제유가 뭐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신흥국 주식 오른다는 얘기는 위험자산 사자는 그런 얘기고요. 신흥국 주식 좋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신흥국 경기 좋아지면서 국제유가 아니 저기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셰일 오일 생산이고 뭐고 다 좋은데
하여튼 적사적으로 봤을 때 크루드 오일은 전반적으로 신흥국 주식하고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이 급락 나올 때 보시면 급락 나왔었고요. 지금 신흥국 주식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죠. 신흥국 주식보다 오히려 더 세게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국제유가 어쨌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매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대충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대충 여기 정도에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56.9인데 여기서 아마 뭐 수익이거나 뭐 본전이거나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계좌 아직 안 열어봐서 모르겠는데 그쯤 될 것 같고요. 오른다면 1차로 한 66달러, 많이 간다면 한 76달러까지 보면 되겠죠. 네,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하고 실버 같은 거는 이게 실버고요. 이게 골드죠. 이게 골드인데 골드하고 실버 같은 거는 대세 상승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선물이다 보니까 현물이 아니고 이 선물 같은 경우 양방향 매매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좀 현물하고 오르는 패턴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상당히 좀 애태우면서 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하고 은은 계속 오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 며칠 전에 시세를 좀 많이 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10년물 채권 이게 사실 문제죠. 이게 문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로 팍팍팍팍 꺾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년물 채권 아래로 팍팍팍 꺾이는 게 좋은데 솔직히 그 10년물 채권의 아래로 팍팍팍 이제 꺾인다 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하면은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뭐예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금리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죠? 채권 가격이 위쪽으로 가는 데에 조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채권 가격이 위험자산 쏠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아마 뭐 이렇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솔직히 뭐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년물 채권 뭐 가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죠. 장단기 금리예요. 제가 그 누누이 요즘에 계속 뭐 주식이 올라도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장단기 금리차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물하고 2개월 저기 2년물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2년물이 1.54고요. 그리고 10년물이 1.58입니다. 그러니까 한 4bp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4bp. 0.04%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방구 껴버리면은 그냥 바로 장단기 금리차 재차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98년 6월달 보다도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사실 굉장히 그 퍼센티지도 작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간도 짧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돼서 지속이 된 게 뭐 하루가 아마 하루 정도 될 겁니다. 하루.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하루 역전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역전의 폭도 거의 사실 뭐 1bp 뭐 이 정도? 1bp도 안 됐을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아주 조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어쩌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그 하루 요만큼 됐던 거는 어쩌면은 언론과 메이저 세력들이 이 개미털이 하려고 전 세계에다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공포를 심어줘서 주식을 팔아치우게 하려는 그러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서야 이제 다시 좀 슬슬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위기가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최소한 20bp는 돼야 돼요. 20bp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0년물이나 2년물 금리가 1.5대인데 1.5대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제가 봤을 때 1.75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10년물 채권 금리 한 1.75에서 한 2% 정도에다가 그 와중에 이제 2년물하고 저기 장단기 금리 차는 한 20bp 정도, 0.2% 정도
벌어져 있는 게 안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소 10bp는 돼야 돼요. 0.1% 정도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져 있어야지 좀 안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bp예요, 4bp. 물론 뭐 오늘 저녁에 딱히 뭐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계속 지켜봐야겠죠.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보겠습니다. 요즘 달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가 좀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서 오늘 봤습니다. 자, 달러가, 이거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왜 안 뜨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 고점하고 똑같아요.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뭐 고점 나왔고요. 그때부터 해서 달러의 저기 강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8년 1월 달부터 해서 우리의 악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 1년 반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는 조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점이 좀 고점다운 고점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주의했었어야 될 자리인데 어제가 지금 보시면 어쨌든 고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뭐 정확한 정의 이런 건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정의에 딱 들어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삼산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죠? 고점 세 번 나온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헤드 앤 숄더라 하나 하여튼 그런 패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삼산 패턴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저녁이 그래도 조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드디어 어제 일단 달러가 본격적으로 한 0.2% 꺾이면서 음봉이 나왔고요. 오늘 연속적으로 좀 달러가 한 번 더 꺾여준다면은 일단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흐름도 안정적으로 바뀔 텐데 뭐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고 있다시피 내일이 잭슨홀 미팅이 있는 워낙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뭐 달러가 한 번 더 약세로 빠져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벤트 제가 봤을 때 어떤 본격적인 큰 움직임들은 그 다음 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사실상 뭐 다음 주부터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리 사놓으시는 것도 솔직히 지금 뭐 말씀드리죠. 지금 어, 좀 비유를 도박적으로 하자면은 지금 우리의 패는 이미 장땡이 나왔다. 코스피 코스닥이라든가 뭐 어떤 뭐 위험자산들이라든가 장땡이란 패가 이미 나온 거다. 상대방 패가 뭔지 확인만 하고 이제 돈 쓸어만 담으면 되는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그 좋은 기회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솔직히 지금까지 뭐 하락장 길게 당하고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슈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그 확인하고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어떤 이벤트 전에 먼저 매집해 놓으시는 것도 좋지만은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기다렸다 이벤트 보고 매수하시는 것도 그때 따라가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저도 확인하고 뭘 매수하는 성격은 아닙니다만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성격이. 그걸 고쳐야지 오래 사는 건데 하여튼 저도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이 잘 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뭐라고 할까 저기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스닥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코스닥 같은 아까 전에 참 환율 그죠? 달러가 어제 좀 음봉 나오니까 일단 우리나라도 보시다시피 원화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반등이 말씀드렸죠. 8월 5일 날부터 8월 5일 날 어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8월 5일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하락이 끝났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이 8월 5일날 나왔던 요 음봉은 잡아먹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좀 계속 불안했던 거는 이 반등이라고 나온 모양이 세상에 이 음봉 아직 이 음봉 하나도 커버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불안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코스닥 종합지수는 8월 5일날 시초가 넘어서 올라왔고요. 오늘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코스닥 시장은 만약에 악재가 한 번 더 나와서 출렁인다고 해도 여기가 저점이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좀 그런 얘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몰라요. 코스피는 몰라. 코스피는 왜냐면 보시면 8월 5일 음봉이 여기 있는데요. 코스피는 아직도 이 음봉의 절반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만약에 일이 잘못돼 가지고 한번 빠진다고 하면 250.9, 8월 6일날 나왔던 250.9가 저점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뭐 오늘 상승까지 해서 좀 일단 8월 5일날의 음봉을 커버해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악재가 나와서 만약에 코스닥 시장 다음번에 자빠진다고 해도 일단은 8월 6일날의 저점을 붕괴시키고 그런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미국장 현재 9시 개장한 지 13분 됐네요. 현재 9시 43, 10시 43분이니까. 근데 뭐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그죠? 좋아 보여요. 기름값도 잘 오르고 있고 좋습니다. 하여튼 투자에 참고들 하시고요.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